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 같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무력감 속에 있었을 때 여러분을 살려주고 도와줄 책 작은 것의 힘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책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할 때 때로는 어리석을 수도 있는 4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9장에는 DOTS라는 장이 있어요. 이 DOTS가 바로 얼핏 보면 순간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우리의 스트레스, 우리가 원치 않은 감정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4가지 행동이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각자마다 잠깐 이 행동이 진짜 순간적으로 도움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할 순간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오히려 마이너할 수도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인생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주의 전환, distraction, 손떼기, opting out, 생각, thinking, 자멸적 행동, self, defeating actions 이라는 4가지 전략을 이용한다. 간단히 줄이면 DOTS가 된다. 이 전략에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숨기거나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에 솔직하고 열린 태도로 바라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 전략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는 기분이 나아지거나 최소한 전보다 괜찮다고 느끼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기분이 나빠진다. 작은 것의 힘 철학을 뒷받침하는 핵심 전제는 자기 삶을 조종하는 사람은 본인이므로 어떤 일을 시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본인의 경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DOTS를 포함시켜서 자기에게 효과적인 작은 행동은 무엇이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이 내용들은 이 DOTS는 효과적인 행동보다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행동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행동이 단기, 중기, 장기간에 걸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언제든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D, 주의 전환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 스트레스에 대처해야 하거나 심한 중압감을 느낄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 중 하나다.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라거나 힘든 일을 잊어버리라는 말을 자주 듣지만 그런 충고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의 전환은 원치 않은 정신적 경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강박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하거나 계속 바쁘게 움직이거나 청소를 하거나 와인 혹은 다른 알코올 음료를 마시거나 설탕이 많이 들어있고 소화가 잘 안되는 불량식품을 먹는 것 등이 전형적인 예이다. 단기적으로는 이런 주의 전환 전략이 매우 큰 효과를 발휘하기도 하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략의 매력을 느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주의 전환은 핵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 또 의식적인 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할 경우 상당히 비참한 결과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관심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관심을 따로 돌릴 때 보통 하는 게 SNS랄지 아니면은 술을 하는 거랄지 담배를 핀달지 영상을 감상한다 할지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 행동의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죠? 여러분께서 어떤 업무의 과중함이 너무 과한 나머지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관심을 딴 데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SNS나 유튜브 영상을 봅니다. 시간이 후딱 지나가요. 그 순간에 중압감 벗어날 수 있죠. 그러나 중압감을 벗어난 다음에 다시 그 일을 해야 된다면 어떨까요? 중압감 훨씬 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책에는 흔히 사용하는 주의 전환 전략이 나옵니다. 영상을 보일 거예요. 단 음식엔 초콜릿 먹기. 이거는 저도 많이 하는 건데, 저도 이제 장수의 역설, 그리고 당내고 읽으면서 좀 많이 줄이려고 노력했지만 저도 모르게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땐 저도 단 거를 먹습니다. 단 거를 먹어요. 특히 초콜릿을 많이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적당히 먹으면 좋은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잖아요. 이런 거. 소셜미디어 하기, TV 시청, 컴퓨터 게임, 인터넷 서핑, 몽상, 담배, 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TV 시청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원봉사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주의 전환을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한테는 자원봉사가 그 자체로 되게 훌륭하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는 이 자원봉사가 회피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나는 어떤 걸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두 번째는 손떼기입니다. 주의 전환과 손떼기는 동전의 양면인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바쁘게 돌아다니거나 초콜릿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할 때는 자기 관리나 자신의 요구 주장, 건강한 식사와 운동 같은 기본적인 일 해결을 필연적으로 외면하게 된다. 기분 좋아지는 일을 하라는 격려를 자주 받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자신의 요구를 주장하거나 몸에 좋은 음식을 먹거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등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많은 일들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을 준다는 게 가혹한 현실이다. 손떼기란 이런 불편한 감정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하기 위해 특정한 사람이나 활동, 상황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전화, 문자, 이벤트, 이메일, 자기 주장을 피하는 것을 비롯해 온갖 종류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다. 손떼기는 거의 늘 일시적인 안정감을 안겨주기 때문에 매우 유혹적이다. 손을 떼는 순간부터 심한 중압감이 가라앉으면서 자기 인생이 아주 약간은 감당 가능한 것처럼 느껴진다. 누구나 손떼기 전략을 사용한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건 우리 삶의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다. 자기가 날마다 어떤 사소한 행동을 하고 또 하지 않는지 알아야 힘을 되찾을 수 있고 대응 방식을 선택할 힘도 생긴다. 이제 주의 전환과 비슷한 거지만 조금 다른 것은 아예 기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출을 기피한달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감정을 다 표현하지 않는 겁니다. 감정 표현을 기피하는 거. 그리고 뭐랄까 힘들 때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 일반적인 손떼기 전략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도전을 하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방향이 기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애초에 회피를 하는 겁니다. 맞닥뜨리고 싶지 않아. 그냥 다 귀찮아. 이런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손떼기 전략을 쭉 보시면서 나는 어떠한 스트레스나 원치 않는 감정이 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손떼기를 하는지, 어떤 기피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그렇죠? 그런 회피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회피 전략, 이 손떼기 전략은 장기적으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자, 세 번째로는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 머릿속에 연달아 떠오르는 일련의 낱말이라서 통제는 거의 혹은 완전히 불가능하지만 사고 함정은 우리가 이런 생각에 대응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생각에 계속 같은 궤도를 맴도는 세탁기의 함정에 빠졌다면 처음에는 큰 곤란을 겪겠지만 이내 그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억누르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린다. 미디어는 날마다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긍정적인 생각만 해야 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생산적인 사람이 될 거란 얘기다. 우리는 이런 생각의 함정에 자주 빠지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보다는 해를 더 많이 끼친다. 다음 표에 우리가 자주 빠지는 사고 함정을 정리했다. 세탁기 사고,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 이게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원치 않은 감정이나 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생각에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거죠. 되뇌이는 겁니다. 저도 어떤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했을 때에 그거를 어떤 시정을 하는 것보다 내가 왜 그때 내가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말았어야 되는데 한 번은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맴도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아. 그리고 그 실수를 수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생각이 반복 속에서 빠져 있는 거, 혹은 무한 긍정, 그냥 무조건 좋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무조건 잘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잘 될 거야에 맞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함정만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잘 될 거니까. 반대로 최악을 상상하는 거죠. 최악만. 난 최악을 생각했으니까 괜찮아 라는 생각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 함정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죠? 보시면서 나는 보통 어떤 전략을 쓰는지 알아보시고, 마지막 S는 자멸적 행동입니다. 단기간 동안 어떤 감정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행동에 의존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음식이나 카페인, 처방약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우리가 목격한 자멸적 행동의 일부에 불과하다.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은 전부 자멸적인 행동에 포함된다.
어떤 자멸적인 행동은 특정 감정을 피하려는 욕구 때문에 생긴다. 예를 들어 갈등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폭발할 때까지 그 감정을 억누르다가 결과적으로 더 큰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또 특정 행동을 피하려는 욕구 때문에 촉발된 자멸적 행동도 있다. 일일이 어떤 사람은 시장병을 앓으면서도 몸에 좋은 음식이나 운동을 거부할 수 있다. 자기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일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 일반적인 자멸적 전략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딱 봐도 결과가 좋지 않아. 그걸 뻔히 알아. 그럼에도 하는 행동들은 다 자멸적 행동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들은 이 결과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내가 SNS 좀 한다고, 유튜브 좀 본다고, 술 조금 마신다고 그게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온 자멸적 행동은 딱 봐도 결과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단히 술 한잔 하는 게 아니라 막 폭음, 엄청난 과음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폭음, 과음을 계속하면은 몸에 안 좋고 내 인생에 안 좋은 걸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하는 거죠. 일시적인 상황을,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내가 몸이 지금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이런 음식을 먹으면 안 돼. 막 당뇨여가지고 특정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근데 뻔히 알아. 그런데 그냥 내가 스트레스가 쌓였으니까 그걸 먹는 거죠. 이건 자멸적 행동인 거죠. 그리고 뭐 마약 같은 거나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섹스 이런 것들, 일시적인 어떤 스트레스나 상황을 벗어난다고 할 수 있겠지만 자멸적 행동이죠. 그거 뻔히 알아요. 이게 안 좋은지 확실히 알고 결과가 조만간에 나한테 안 좋게 닥칠 걸 알면서도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예, 정말 이 정도까지 가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자멸적 전략들이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지금 보고 계시죠? 이 중에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의 전환이나 어떤 깊이가 항상 나쁜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자멸적 행동 말고는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중압감이 워낙 크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한 상태에서 잠깐 외부를 단절하거나 아니면 주의 전환을 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긍정적 마인드를 갖거나 최악의 상황을 그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행동들을 했을 때 한번 면밀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상황을 해결하고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에 직면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지려 행동인 건지, 그걸 순간적으로 그거를 더 긍정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행동인 건지. 근데 대부분의 것들은 무엇이다? 이 DOTS가 순간적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원치 않은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피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결국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고, 중압감을 피하기 위해서 이 행동을 썼는데 결국 중압감도 가중이 되고, 그렇죠?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DOTS 방법을 썼는데 결국 더 스트레스는 가중이 되고, 그런 행동들은 내 삶에 부작용이 되기 때문에 원치 않은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행동인데 실질적으로는 내 인생의 부작용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살펴봐서 그런 것들이 정말 나에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면 이거를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를 내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죠.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크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DOTS를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장기적으로 부작용을 끼친다 한다면 하나씩 없애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이 습관이 들었다면, 습관은 보통 66일이죠? 예, 66일 동안 하나씩만 없애도 돼요. 하나씩만. 너무 한꺼번에 하면 안 됩니다. 작은 행동, 작은 것, 사소한 행동, 사소한 행동 하나씩만 없애보세요. 그러면 삶의 퀄리티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